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울 식물은 원래 자생지의 큰 나무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식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, 시중에 유통되는 많은 식물 중에 거의 사계절 직사광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그런 식물이 베란다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. 반갑습니다. 초야의 그린 스토리 채널의 초야입니다. 어쩌다 마음에 쏙 드는 식물을 업어와서 애지중지 길렀는데 내 마음처럼 자라지 않아 속상한 적은 없나요? 내 마음처럼 자라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있는 환경이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아파트 베란다의 경우 모든 식물을 다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죠. 오늘은 베란다에서 키울 수 없는 식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아무리 내 마음에 드는 식물이라도 키워가면서 그 식물의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면 함께하는 인연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? 식물이 살아가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겠죠. 물이 없다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존 자체를 할 수 없을 테니까요. 그럼 물 다음으로 식물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? 네, 바로 햇볕입니다. 그런데 아파트 베란다의 경우 식물이 살아가기에 빛이 상당히 제한적이죠. 남양 건물이며 햇빛이 들어오는데 장애가 없더라도 유리창과 방충망을 통과하면서 햇볕은 원래 밝기보다 80%, 60%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울 식물은 원래 자생지의 큰 나무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식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, 시중에 유통되는 많은 식물 중에 거의 사계절 직사광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그런 식물이 베란다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. 물론 작은 화분 몇 개 정도야 베란다 바깥의 화분거리대를 이용할 수 있겠죠. 우선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베란다 환경에서 키우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. 이들 식물은 1년 내내 하루 종일 직사광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. 물론 길 가다가 베란다 화분거리대에 다육이들을 늘어놓고 키우는 가정을 볼 수 있어서 그 열정에 감탄하기도 하죠. 하지만 선인장 가운데 개발 선인장, 나뭇잎 선인장, 립살리스 등은 실내 베란다 환경이 아주 적합합니다. 이들은 비록 선인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울창한 산림의 큰 나무 그늘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이죠.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동의 어느 분은 가재발 선인장을 가시가 있는 일반 선인장으로 생각했는지 1년 내내 베란다 바깥 화분거리대에 직사광선에 두고 물도 거의 안 주고 키워서 쭈글쭈글해져 있었는데, 그래도 봄이 되니 빨간 꽃을 피우는 걸 보니 그 열악한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려는 모습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더군요. 두 번째, 국민허브 로즈마리입니다. 이 식물은 지중해 연안의 신선한 바람과 충분한 햇볕을 받으며 살아가는 식물이므로 우리들의 베란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가 거의 불가능하죠. 팬을 돌리고 식물 등을 켜준다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밖에 안 됩니다. 저도 로즈마리의 그 향이 좋아 멋모르고 키우고 있는데 줄기가 빳빳하지 않고 꾸불꾸불하여 모양이 잘 잡히지 않네요. 물론 로즈마리의 원래 모습을 크게 욕심내지 않고 한번 길러보겠다면 창가에 가장 밝은 곳에 두면 되고 베란다 바깥의 화분거리대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.
율마도 베란다에서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없죠. 율마는 직사광선 아래 다소 선선한 환경에서 힘차게 자라는데 베란다는 율마를 만족시킬 환경이 되지 않죠. 그 외에 유칼립투스와 올리브나무, 블루베리, 레몬 등 과실수도 햇볕 부족으로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가 힘듭니다. 또 장미, 클로톤, 하와이 무궁화, 포인세티아, 부겐빌리아, 페투니아, 란타나, 시계꽃, 소철 등도 강한 광선을 필요로 하죠. 내가 원하는 식물을 베란다에서 키울 수 없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의외로 베란다에서 잘 자라고 꽃도 피는 식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식물을 잘 선택하는 게 식물 집사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궁금한 점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